자,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2월 27일 TAT 1급 대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공제감면세 계산서 2번과 최저한세 검토가 되겠습니다. 일단 10회와 1회 이렇게 한 번씩 나왔고요. 자, 5번 10회에 5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마무리 단계네요. 자, 언제 이걸 다 했는지 몰라요. 저 이거 다 찍는데 한 3일 걸린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는. 아, 이틀 걸렸구나. 이틀? 3일? 잠시만, 나 며칠 걸렸지? 잠깐만요. 오늘이 25일이니까 이틀 걸렸네요. 이틀 동안 강의를 한 20개 가까이 한 것 같아요. 20강을 한 거야, 이틀 동안. 야, 대박이다, 진짜. 아니, 뭐 날림으로 대충 했으니까, 그죠? 제대로 정타로 했었으면 아마 더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용으로만 딱,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이론을 들은 친구들, 세법을 어느 정도 공부한 친구들한테 사실 이제, 뭐랄까, 애프터 서비스 차원으로 다 좀 더 챙겨주려고 한 거거든요. 사실 뭐 우리 학원 강사자들도 이제 이번에 AT 시험을 봐갖고 준비를 하라고 한 거라, 사실 여기 이제 임 선생하고요, 김 선생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이번에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목이 날아가면서까지 한 거라 이번에 합격하겠죠, 뭐. 예. 또 이걸 가지고 전산쌤 1급까지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전산쌤 1급 때도 그렇고요. 또 4월달 AT 시험 때도 누군가가 제 주변에 또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서 이거를 듣는 학생이 있다면 또 친히 제가 목이 쉬어서라도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공제감면세 계산서 2번과 최저한세 조정 가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 나왔어요. 예. 이제 세액 감면 신청을 제출하기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뭐 감면 대상 소득이라고 돼 있고 감면율 50%라고 돼 있는데, 아, 얘는요 순서가 있어요. 뭐 여기 법과세를 먼저 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법과세를 먼저 불러와야 돼요. 그리고 소득 감면세액 산출하라고 소득 구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리고, 최저한세 검토를 하라고 돼 있고 미공제액도 반영하시오라고 돼 있고, 뭐 사유 발생이 이렇게 돼 있고. 좋습니다. 자, 이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법과세를 먼저 갑니다. 법과세를 세로 불러오기를 먼저 하고요. 예, 그리고서 저장을 한번 눌러줘요. 그러면 이제 산출세액이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세액 감면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 이제 공제감면세액 2번은 이쪽에 있습니다. 자, 2번 여기 있고요.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여기서 F2번을 눌러서요 골라요.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니까 첫 번째. 그 다음에 산출세액인데 세로 불러오기라면요 법과세를 제대로 들어갔다 오면 이렇게 세로 불러오기가 돼요.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감면 대상 소득은 이제 여기 보이시면 1705630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170563000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면율은 50%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소기업은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한 해부터 뒤로 3년까지는 그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아, 정정하겠습니다. 4년이 4년이에요. 5년이 아니라. 저도 막 왔다 갔다 하네. 4년 50%. 자, 이건 개인 기업이나 법인 기업 모두 가능하고요. 뭐 참고로 실무적인 부분 말씀드리자면 이게 승계가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개인에서 법인 전환한 거 안 되고요. 그다음에 포괄양도 양수 받은 것도 안 되고 아예 맨 땅에서 갈아엎고 새로 하셔야 돼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요. 이것만큼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장 한번 눌러요. 저장 한번 눌러주고 최저 배제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서 최저한세를 불러올게요. 여기서 최저한세 조정을 합니다. 세액 공제 계산서는 2월에서 하잖아요. 세로 불러오기를 먼저 하시고, 그럼 이제 여기 떠요. 그죠? 뜨죠? 저장 한번 누르시고, 그럼 이제 조정감이 뜨죠? 조정감이 뜨는 금액 여기 있어요. 그죠? 감면세. 여기 설명을 드리면 다시, 감면세액은 이만큼 감면을 받아서 낼 세금은 이만큼이 나오는데, 실제로 최저한세는 이만큼 되니까, 그렇죠, 이만큼 되는 세금을 공제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세금을 내게끔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여기서 미공제로다가 붙여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최저한세는 필요 없다 닫아버리시고, 사유 발생일은 문제에서 제시가 됐어요. 어디에요? 12월 31일이라고 돼 있죠. 2015년 15년 맞나요? 15년 12월 31일 맞네요. 아, 맞구나. 12월 31일. 지금 10회분이니까 2015년이 맞네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법과세의 17번의 금액이 떠요. 왜냐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세로 불러오기 됐죠?
맞다. 왜 안 뜰까요? 난 아는데 왜 안 뜨죠? 그렇죠. 공제감면세 학계표를 안 갔죠. 자, 최저한세를 검토를 했다고 해도 1번부터 6번까지 서식을 작성하면 항상 어디에 끝이 나요? 공제감면세 이걸 들어가야지. 큰일 날 뻔했네. 자, 여기서 세로 블록에 한번 눌러주시고, 자, 스크롤 쭉 당겨서 내려보시면 여기 있죠? 보이시죠? 예, 여기 보이시네요. 창업 중소기업은 감면. 전체 다 감면이 안 되고요. 최저한세 배제 적용받고 요금액 나온다.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 예, 여기 됐죠? 여기 있죠? 여기 닫으시고 이제 돼요. 세로 블록이 됐어요. 예,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는 이제 법과세까지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이 1회 문제는 법과세까지 가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예. 자, 됐습니다. 빠져나오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 1회를 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제 1회를 준비해 주세요. 자, 이어서 1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자격증 시험이 2013년도 4월 달부터 시행이 됐었는데요. 저도 1회차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다 봤고 FAT 1급, TAT 2급, TAT 1급까지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 중에 뭐 FAT 1급은 100점 맞아갖고 상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그 AT 자격증 시험 100점 맞으면 상 받아요. 예. AT 어워드라서 상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조정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자, 공제감면세 계산서라고 해서 2번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법과세 연결해서 쭉 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꽤 실무적으로 많이 접근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는 그런 자격증 시험이었습니다. 자, 공제감면세액을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고 법과세 이거 산출세액 계산 이거 먼저 해야 돼요. 감면대상 소득을 구분해서 감면세액 산출하라고 되어 있고 똑같습니다. 공제감면세액 가불에 반영하시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고자 이번에는 중특감면이라 그래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이거 중특감면이라고 하는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적용받는 그 세액 감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은 중특감면을 받습니다. 감면대상 소득이 이제 도매업 5% 적용,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 10% 적용 이렇게 돼 있죠. 수도권인가 보네요. 사유 발생이 2013년 12월 31일. 최저한세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고 했죠. 원래 최저한세 적용해야 되는데, 예. 여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2번 되겠고요.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법과세를 해야 되죠. 법과세 가서 세로 블록기를 하시고 여기서 저장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공제감면세액 계산서를 가셔야 돼요. F2번 눌러서 자, 확대를 좀 해드리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 해서 여기 법 7조가 있습니다. 얘 고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로 블록기를 누르면 산출세에 관련된 자료가 나오고요. 이 중에 자, 이게 이제 두 개를 하셔야 되는데 507, 285, 430 이렇게 하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쳐주시고 이게 5%짜리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저는 없다고 했으니까 2013년 12월 31일 이렇게 해주고 다시 F2번 눌러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눌러주시고 또 한 번 불러와요. 왜냐하면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소득구분 계산서까지 작성하는 게 원래 정타인데 뭐 그건 그렇고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맙시다. 1010 000 이렇게 해주고 이번에는 몇 프로짜리죠? 10%짜리 이렇게 확인하고 이게 두 가지를 나눠서 하셔야 돼요. 참 더럽죠. 근데 원래 이게 맞습니다. 예, 실제 실무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업종이 두 개였을 때는요, 업종의 적용률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구분해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첫 해 때는 이게 신선했어요. 와, 이게 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실무에 대한 적용이 되는구나. 예, 이제 이게 맞습니다. 원래 예, 이게 진짜 저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유 발생일 2013년 12월 30일. 원래는 여기서 저장을 누른 다음에 최저한세 검토를 원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최저한세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요즘 스타일대로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은 최저한세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 예,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최저한세 불러오고 세로 불러오기 한 다음에 조정감이 뜨는 걸 봐야죠. 근데 조정이 조정감 안 뜨네. 조정감 안 뜨네. 예, 저장 안 하겠습니다. 그냥. 예. 어쨌든 뭐 예, 적용을 하려고 했더니 조정감이 안 뜨니까 넘어갈게요. 됐습니다. 됐고요.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뭐 해야 돼요? 그쵸. 창 닫으시고 그쵸. 모든 공제감면은 학계표로 끝나죠. 학계표 들어가셔서 세로 불러오기를 한번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중특감면이 아래쪽에 떠요. 전부 다 공제받죠? 감면 받죠? 그래서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나오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세로 불러오기를 하시면 여기 이쪽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세액이라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바로 여기 잠깐 저장 한번 눌러주고 법과세로 이어집니다. 법과세로 갈게요. 이제 마무리 문제. 자, 법과세 내용 쭉 한번 읽어보면요. 자,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불러왔어요. 감면세액도 들어왔고 중간이나 원천 납부, 분납. 되게 단촐하게 나왔네. 이거는 뭐 됐고 법인세 등 개정을 대체한 선납세금 원천 납부. 와, 원천 납부랑 분납만 하면 되네요. 별거 없네요. 자, 그럼 원천 납부 F10번 누르고 계정별 원장 들어가신 다음에 엔터 136 들어가시고 엔터 쳐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이 22만 5천원, 법인세 등은 법인세 중간이납이 7,572만원, 이자 원천세 요 두 개는 합쳐줘야 되겠죠? 또 계산을 하게 만드네. 자, 22만 5천원 더하기 47만 5천원 70만원. 아, 뭐야. 똑 떨어지는 금액이네. 자, 70만원. 자, 그럼 입력을 해주면요. 여기다가 이제 7,572만원 입력해주면 되겠고, 바로 밑에다가 70만원 입력해주면 되겠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막 쳐요. 그 다음에 91714-947 똑같이 입력해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하는 걸로 하고요. 자, TAT 1급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에 제가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은 조정이라는 게 일정한 사이클을 들고 있어요. 일정한 사이클이 있어서 뭐 몇 번에 한 번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최근에 기출된 14회 문제들이 다시 그러니까 나오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최근에 기출 문제가 다시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워도 한 13회 정도 보거든요. 근데 사실 13회도 거의 그죠. 세금과 공과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자주 나올 수는 있어도 일종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과세 같은 경우도 나올 수 있겠고. 근데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아니면 가질금 같은 경우는 사실 나오기 힘들다고 봐야 되고, 임대보증금 간주입금은 정말 드물기 때문에 빈도가 좀 낮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정권을 잡으실 때는 12회부터 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수익금액이나 조정 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외화자산 평가는 빈도수가 높진 않았어요. 대손충당금 뭐 나올만 하죠. 이거 감가상각비, 뭐 연구인력개발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회차가 내려갈수록 빈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익금액 조정, 제가 봤을 때 수익금액 조정이나 조정 후 수익금액은 확률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여가 근데 봐봐, 나왔었죠? 안 나왔었구나. 아, 나왔었네요. 퇴직급여는 안 나올 것 같네요, 진짜.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조정에 나올 것들을 이렇게 엔트리를 줄이세요. 제가 전산세무 1급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TAT 1급도 조만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 빈도를 갖다가 조금 유출을 하시면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양을 줄일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어요. 물론 소득금액 조정학계표나 법과세를 보면은 다 할 줄 아시긴 하셔야 되는데, 일단 공부하실 때는 쭉 다 테마학습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 확률이 조금 적은 것들은 버리시는 게 원래 맞습니다. 어차피 합격은 100점이 만점이 아니라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전산세무 1급 학생들 합격시킬 때도 보통은 전략적으로 공부를 시키거든요. 바로 직전에 나온 조정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안 하게 합니다. 뭐 그건 부가세나 이제 원천징수 같은 경우, 원천징수야 뭐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 부분이고, 부가가세 같은 경우도 뭐 그 몇 가지 그 부속 서류 작성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지난번에 대손세액 공제가 나왔다, 그럼 이번엔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뭐 거의 뒤통수 맞는 경우가 한두 번쯤 있긴 한데 거의 그래도 적중을 한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인데요. 지금 오늘이 25일이니까 이제 이틀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뭐 이번에 혹시 뭐 결과가 좋지 않으시더라도 4월달 시험 대비로 이제 요걸 패턴으로 해서 공부를 꾸준히 하셨다가, 그렇다고 제가 4월달 시험 대비 특강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의 끈을 놓지 마세요. 급수가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뭐랄까 우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난 어느 정도 뭐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좀, 또 TAT 1급이나 전산세무 1급을 땄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걸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실무자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전산세무 1급 따고서 이제 연봉을 좀 높게 해갖고 스카웃을 받고 이직을 했었는데, 저 진짜 되게 인간 이하에 취급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 이직한 직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는 내용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요, 뭐 조정을 조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콧대가 막 진짜 높아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에 가서는 더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계나 세무 쪽 업무를 하시는 이상은 공부의 끈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뭐 목도리가 있었고요. 진짜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해야 돼요. 실무자가 되시면 일단 이쪽 일을 하시려고 하면. 강사라서 꼭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원장이라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가 되시면 매번 바뀌니까요. 예, 항상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튼 학생분들 요즘에 그 좀 취업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이 자격증이 TAT 1급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검증하는데 하나의 어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쌤하고 김쌤도 이번에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TAT 1급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